네, 그러면은 347번부터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졌더니 흐르는 전류가 반이 됐대요. 리액턴스 중에 유도 리액턴스가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파이 FL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유도 리액턴스도 커져서 2배가 커져서 흐르는 전류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 소자가 어떤 겁니까? 여기 L 우리가 코일이라고 볼 수 있죠. 리액터, 그쵸? 답은 2번 코일이죠. R은 8옴, L은 19.1mH 직렬 회로에 5A에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저항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어서 이 저항은 8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9.1mH가 됩니다. 이때 5A가 흐르고 있다. 여기에 5A. 그러면은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압 한번 알아보게 될까요? 흐르는 이때 이 전압 VL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어떻게 XL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I 곱하기 XL은 자 2파이 FL. 자, 이제 이 식만 우리가 쭉 전개하면 되겠네요. 흐르는 전류가 5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60Hz 곱하기 L 값이 19.1, 즉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거 이제 풀면 되겠는데. 계산해서 쭉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게 얼마? 36V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36V가 되겠네요.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349번.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220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르고 교류 22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류라고 하게 되면은 I는 얼마큼입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는 R분의 V가 되면은 20A가 흐르게 된대요. 여기가 220V가 되는데 이때 20A. 그러면은 R은 얼마큼이 되는 거야? R은 I분의 V가 되면 I가 20A하고 V 전압이 220이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1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됐는데 저항은 그러면 11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교류 220을 인가하게 되면 10A가 흐른대요.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니까 I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금 10A하고 전압이 220이면은 이때는 22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임피던스는 22옴이에요. 즉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했을 때가 나오는 숫자인데 이게 22라고 하는 것은 22는 루트 11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x가 얼마일까요? 한번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넣어보세요. 11의 제곱 플러스 어떤 수의 제곱했더니 루트 씌우게 되면 22가 나오는 거. 19.5? 얼마가 되나요? 19.5 맞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9.5가 나올 겁니다. 좀 복잡한 문제죠. 350번 저항이 3옴, 인덕턴스가 1000mH인 코일에 50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이 3옴,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1000mH인 코일에 500V 60Hz 전압을 할 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V.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한번 쭉 구해볼까요? R 3의 제곱 플러스 XL은 2파이 FL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값 1000mH니까 그냥 1이죠. 1의 제곱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500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값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러면 1.32A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R은 4.2옴, L은 100mH의 직렬 회로에 10A가 흐르고 있을 때 저항 R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는 약 몇 볼트가 걸리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R이 4옴이고 L이 100mH입니다. 4옴, 그 다음에 100mH.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 10A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R에 걸리는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은 얼마예요? 그냥 V는 IR 계산하면 되겠죠. I 곱하기 R 하게 되면 이거 얼마? 40V라고 놓을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여기가
4옴이 아니라 4.2옴이죠. 4.2옴이죠. 그러면 이게 40 얼마? 42V가 되겠네요. 42V.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갑자기 왜 저게 4로만 보였습니다. 예. 어떤 회로에 V는 200sin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으면 동상이라고 했죠. 그건 저항만의 부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만약에 더 늦게 되면 지상회로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인덕터, 즉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전류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전류가 더 빠른 거예요. 플러스는 더 빠른 거거든요. 전류가 전압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이거 무슨 회로? 용량성 회로, 즉 콘덴서가 들어간 회로죠. 용량성 회로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 했더니 전류가 반으로 들어갔다. 주파수가 늘어났더니 전류가 반으로 들어갔다. 어떤 회로? 코일이 들어간 회로라고 했었죠. 자, 2번. 인덕턴스 0.5헬리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압이 220V인 교류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I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이 임피던스가 2파이 FL 분의 V가 돼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이고 L값이 0.5라고 하고요. 이때 가해준 전압이 22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1.17, 답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5번 어느 저항의 V1은 2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자, 이게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V2는 어쨌든 마이너스 30인 전압에 각각 걸릴 때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가 그냥 오메가 t고 여기는 3오메가 t죠. 이거는 기본파고 이것은 3배수인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서로 성씨가 다른 사람인데 둘이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는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구조파이기 때문에 위상관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6번. V는 1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I는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에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전압이에요. 전압은 지금 4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180 나누기 4 하게 되면 이거 45도 앞서게 되는 거고, 이거는 2분의 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90도 앞서게 되는 거죠.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보다 V는 45도 앞서요. 45도. 근데 I는 얼만큼 어떤 기준보다 90도 앞서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45도 더 앞서게 되죠. 45도 더 빠른 거지 않습니까? 45도는 다른 이름으로 4분의 파이라고 하죠. 4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3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어떻게 된가? 자, 이거는 코일이 있는 회로죠. 코일이 있는 회로가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더 늦게 되는 거죠.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더 늦게 돼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2분의 파이만큼 더 늦게 돼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90도.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선형 소자, 비선형 소자. 여기 선형 소자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것.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거나 이런 것들. 비선형 소자는 이 두 개가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좀 애매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의 다이오드를 설명할 수 있고요. 역시 비선형 소자는 이 중에서 무엇이 있게 되는가? 4번의 진공관도 우리가 비선형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RAC는 선형 소자입니다. 정전 용량 C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값. 자, 여기 충전된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분해야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값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루트 2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여기 오메가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오메가 극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이 이제 미분되게 되었을 때는 코사인이 되게 되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만 이렇게 보십시오. 자,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11, 임피던스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J3이라고 하는 거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 100V를 가할 때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임피던스가 두 개 있는데, 자, 이것이 2 플러스 J1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4 마이너스 J3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합성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2 플러스 J11 플러스 4 마이너스 J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6 되는 거죠. 6 플러스
j11과 마이너스 j3 하게 되면 j8 하게 되는 거죠. 절대값 구하게 되면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이거 10 얻을 수 있겠죠. 답은 3번 합성 임피던스는 10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R은 3, 오메가 L은 8, 오메가 C분의 1은 4옴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저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구할 수 있어요. 자, 루트 R 값이 지금 3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은 8이죠. 8 마이너스 4의 제곱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죠. 3, 4는 얼마? 5 구할 수 있겠네요. 합성 임피던스가 5옴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363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까 8 플러스 J6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8 플러스 J6이 절대값으로 하게 되면은 10입니다. 그렇죠? 임피던스는 I분의 V니까 5만큼의 임피던스예요. 근데 지금 5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복소수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답을 복소수의 형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임피던스는 I분의 V로 가는 겁니다. I가 8 플러스 J6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돼요. 자,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복소수 괜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소수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탁 계산해가지고 계산기가 4-J3이라고 딱 알려줄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답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십시오. 8옴의 용량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에 어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여 같은 전압을 가하면 8A로 감소되었다. 자,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8옴의 용량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하면 여기 용량 리액턴스가 하나 있대요. 자, 여기에 8옴인데 여기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가 흘렀대요. 그러면 여기가 전압이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V는 80V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고, 자,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이 저항은 모른다고 해보죠.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가하게 되면 8A가 흘렀대요. 8A, 그쵸?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는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는데, 8분의 공급된 전압. 저항. 8A, 임피던스. 전압은 80V 그대로죠. 같은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어서 I 값이 8옴이고 전압이 80이니까 임피던스가 10옴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8이랑 무엇이랑 했을 때 10옴이 됐다는 거. 이때 R 값은 얼마인가? 우리가 계산 전기 구구단이 있죠. 3, 4는 얼마? 3, 4는 5. 그 다음에 8, 6은 얼마? 8, 6은 10. 그러니까 여기는 6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답은 1번, 6옴이 됩니다.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8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르고 교류 10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가? 자,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직류를 가하면, 직류를 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코일은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80V라면 10A 흐른대요. 그러면은 R은 I분의 V 하게 되면 이게 8옴이라는 얘기죠. 자, 100V를 인가하게 되면 10A가 흐른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10옴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는 8 뭐의 10? 여기도 8 6의 10. 답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괜히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에서도 여기 이런 RLC 회로 부분, 특히 이런 부분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이제 등산으로 치자면 여기가 한 7분 능선 정도 왔다. 이 얘기가 우리가 정말 정상에 다 왔나?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산을 과연 넘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 그때 정도가 바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만 조금만 넘어가 보죠.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냥 다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요 어려운 부분 좀 지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학한 다음에는 더 편한 부분이 있고 기기와 설비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지적 영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평생 고통을 받으실 평생은 아니죠, 아무도. 어쨌든 고통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하고요. 일시적인 어려움 지금 정면 돌파할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우회하셔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여기 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 넘어가는 건 안 되죠. 다 넘어가는 건 안 되고 내가 조금 눈에 그래도 좀 보일 수 있을 만큼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문제, 365번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 이런 것들 넘어가셔도 사실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한두 문제 틀리면 어때요? 문제 몇 문제 출제돼요? 60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에서 충분하게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RL 병렬 회로에서 R은 25ohm이고 오메가 L은 3분의 100일 때 200V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 자,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고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라고 했으니까 XL분의 XL은 오메가 L이죠? 그러면 여기 3분의 100분의 공급되는 전압이 200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100분의 계산하게 되면은 100분의 600 하니까 한 6A 정도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네요. 3A. 3A가 아니라 6A. 327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런 형태죠. 그렇죠?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L의 제곱 마이너스 XC의 제곱 하게 되는 거. XL과 XC가 같아지게 되면 이걸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가 공진이라고 부르게 되죠. 직렬 공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식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책에는 다시 올바르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367번 답은 제가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328번 저항 9옴 용량 리액턴스 12옴의 직렬 회로에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겠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자 X의 제곱이라고 놓게 된다면 자, 여기는 R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 값 하게 되면 얼마? 한 15 정도 나오려나요? 답은 2번 15가 나오게 됩니다. 69번 R은 4, XL은 8, 그 다음에 XC는 5ohm의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V의 교류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여기 리액턴스 합치게 되면 3ohm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됩니까? 4, 3 하게 되니까 임피던스는 5ohm이 되죠. 5ohm이 된다는 거는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니까 여기가 5분의 전압이 100 하게 되면은 이거 20A가 됩니다. 일단 20A.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XL은 8이고 유도성은 8이고 용량성은 5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XL이 이깁니까? XC가 이깁니까? XL이 더 이기게 되겠죠. 그렇죠? XL이 더 이기게 되니까 이 회로는 용량성이 되겠죠. XL이니까 유도성이 되죠. 유도성. 자,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0A의 유도성.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교류전압 100V를 인가할 때 전전류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합치게 되면은 요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8 플러스 J6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한번 구해보죠. 임피던스는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5 플러스 8 플러스 6 J6 분의 곱 5 곱하기 8 플러스 J6 하게 되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3.41 플러스 J 0.73 이렇게 돼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데 전체 임피던스는 아까 계산한 거 여기 3.41 플러스 J 0.73 분의 전압 가해준 게 몇 볼트? 100볼트가 되니까 자, 이 값은 28 마이너스 J6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몇 번? 답이 4번 놓을 수 있습니다. 답 4번. 370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병렬이잖아요. 직렬일 때 임피던스 어떻게 됐죠? R의 제곱 플러스 지금 보면은 오메가 C 분의 1 XC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거에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병렬이면 여기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C 분의 1, 분의 1이니까 그냥 오메가 C가 되고요. 이거 오메가 C의 제곱이 되고요.
R 분의 1의 오메가 C 제곱의 분의 1 하게 되는 거 어떤 그림 형태로 놓을 수 있습니까? 요 3번 그림 형태로 3번의 시계 형태로 놓을 수가 있겠죠. 70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시료값이 12V인 정연파일 때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우리가 먼저 각각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 전체 전압이 10이니까 R분의 V 하게 되면 여기 3A죠. 여기에는요 3분의 12만큼 암페아인데 복소수 허수 J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3-J4가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3-J4 실수가 3-J4 답은 그래서 1번의 형태로 놓으시면 각각 흐르는 전류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유도성이기 때문에 두 개는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의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인가? 자, 요거 합성 임피던스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 플러스 J6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합분의 곱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8 플러스 4 플러스 J6 합분의 곱 하게 되면은 8 곱하기 4 플러스 J6 하게 되면은 이 값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3.79? 3.79?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79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임피던스는 12 플러스 J16과 그 다음 8 플러스 J24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압 200V를 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직렬로 있다고 하니까 두 개를 더해보죠. 한번.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큼 됩니까? 실수 부분은 30이 되고요. 플러스 16과 24 더하게 되면 J40이 되겠네요. 자, 이때 전압, 임피던스 분의 전압 200을 하게 되면은 자, 얼마큼인지 이거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가 4A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4A 답 2번. 자, 저항 10루트3옴, 유도리액턴스 15옴인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위상차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코사인 세타, 먼저 우리가 역류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체 임피던스 성분 중에서 거기서 저항 성분이 얼마이냐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10루트3이라고 알려줬고요. 이것에 10루트3의 제곱이라고 알려줬고 XL은 지금 10이니까 10의 제곱 알려줬고요. 저항은 다시 얼마예요? 10루트3이라고 하는 거 알려줬습니다. 자,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0.866 나온다고 합니다. 즉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0.866이면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아크 코사인 그 다음에 0.866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얼마가 0.866 나올까요? 코사인 30이 0.866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또 어렵죠. 죄송해서 어쩌나 자꾸 어려운 것만. 여러분 속이 시원하게 편한 문제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쉬운 거 나올 때 우리가 그때 이 어려운 힘을 우리 전병 동지와 같이 우리가 잘 헤쳐나갔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 3옴, 유도리액턴스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 자,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3, 4는 얼마예요? 5분의 100 하게 되면 20A. 그 다음에 위상각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 임피던스가 5, 저항이 3 하게 되면 0.6. 코사인 얼마가 0.6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코사인 53도가 0.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20A에 53도인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77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위상각 세타 이거 얼마일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세타가 여기 IC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IR이라고 하게 되겠죠. 여기가 R 값이고요. 여기가 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위상각이라고 하면 지금 다 탄젠트가 들어갔는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오메가 C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 오메가 C가 아니죠. 오메가 C분의 1이죠. 분의 1 놓게 되면은 자, 이 값은
아크탄젠트 오메가 CR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기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했는데 뭐 똑같습니다. 78번 다음 중 어드미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어드미턴스는 무엇입니까? 임피던스를 거꾸로 한 것, 임피던스의 역수를 취한 것을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4번에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임피던스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니까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임피던스의 역수를 의미하게 된다. 답은 4번이 해당되죠. 임피던스 U 플러스 J8에서 컨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임피던스의 역수에서 실수 부분이 바로 컨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역수로 해요. 그게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를 구했어요. 0.06-J 0.08이에요. 이때 실수 부분 0.06이고요. 허수 부분 0.08이죠. 실수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서셉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여기서 0.06이 되게 됩니다.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된다고 했죠. RL 직렬 회로에서 서셉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셉턴스는 역수를 취했을 때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허수 부분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볼 수 있는 분들만 보죠. 볼 수 있는 분들만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XL이라고 하는 것을 서셉턴스의 형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로에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흐르는 전류와 교류전압을 인가하여 흐르는 전류가 같다면 이 회로에는 어떤 회로인가? 자, 직류를 넣었을 때도 같고 교류를 넣었을 때도 같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저항만 있는 회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항만의 회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저항만의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어떻게 자꾸 죄스러운 마음만. 하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어려울 때 같이 지냈던 처가 더 예뻐 보이는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 더 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드셨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것을 한 번 듣는 거랑 또 2번 듣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83번 문제를 풀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